옛날 옛적 푸른 초원과 광활한 포도밭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언제나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매일같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며 그 안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꽃들이 자란다고 전해졌습니다. 피에르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은 그 숲이 위험하고 길을 잃기 쉽다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피에르는 배낭을 메고 숲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온갖 색깔이 어우러진 놀라운 경관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나무들과 꽃들 사이로 빛이 부드럽게 드리워졌고 새들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피에르는 전설 속의 마법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탐험 끝에 그는 드디어 마법의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꽃들은 갖가지 신비로운 색채로 피어 있었고 그중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꽃 한 송이가 피에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에르는 천천히 다가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꽃은 살짝 흔들리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나는 마법의 꽃이란다. 너의 진실한 마음과 용기로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겠어. 놀란 피에르는 말을 잊은 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법의 꽃은 피에르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너의 정원에 심으면 너의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피에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신중히 씨앗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에르는 정원에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껏 돌봤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피에르의 마음속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며 그에 대한 전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이렇듯 꿈과 희망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과 신비를 간직한 채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베이킹에 열정이 있었으며 특히 크로와상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로이는 늘 새로운 레시피를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숲속에서 버섯을 따러 나갔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엔 오래된 마법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마법의 레시피가 들어있었고 그 중에서도 로이의 관심을 끈 것은 황금의 크로와상이란 레시피였습니다. 이 크로와상은 먹는 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이는 책을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보여드렸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는 포기하지 않고 황금의 크로와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시피에는 프랑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는 루미에르의 달빛 버섯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는 이 버섯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버섯은 밤하늘의 별빛이 가장 밝은 마법의 숲에서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은 끝에 로이는 마침내 그 숲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험과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숲의 신비한 생명체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로이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이는 달빛이 비치는 신비로운 호수 옆에서 루미에르의 달빛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버섯은 은은한 빛을 내며 로이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게 된 로이는 밤새도록 걸어 돌아왔고 드디어 마법의 크로와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로이의 굳은 결심과 끈기에 감명받아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동이 틀 때까지 크로와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크로와상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향긋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따라 찾아왔고 로이는 모두에게 이 크로와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행운을 마주하게 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로이의 빵집은 마법의 크로와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로이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자신의 가게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빵과 크로아상을 만들어가며 마법의 크로아상에 대한 비밀은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마법책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다면 어떤 마법도 현실이 될 수 있는 법이란다. 이렇게 해서 루이와 마법의 크로아상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담에 올랐고 그 여정은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법의 크로아상은 단지 크로아상 하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법과 전설로 가득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크로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대의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숲에는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금단의 숲이라 불렀고 그곳에는 숲을 지키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크로아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 숲에 얽힌 전설을 듣고 자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의 심장부에는 마을을 보호하는 힘을 가진 빛나는 루비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아는 이 신비한 루비를 찾아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크로아는 새벽녘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지며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숲은 예상대로 신비롭고 신비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각종 새들이 노래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로아는 이상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의 요정인 루샤르였는데 금단의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샤르는 크로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녀의 모험의 목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소녀야. 하지만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지. 루샤르는 그녀에게 은빛의 작은 나뭇가지를 건네며 그것이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로아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나뭇가지는 빛을 발하며 그녀를 안내했지만 길은 점점 더 험난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계곡을 건너고 어두운 동굴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덧 크로아는 숲의 심장부에 다다르게 되었고 마침내 빛나는 루비를 발견했습니다. 루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불빛을 발하며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비를 손에 넣으려는 순간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어둠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수호자였고 루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크로아는 두려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모아 수호자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루비를 마을을 위해 더 나아가 숲 전체와 인간 모두의 조화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진 순간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크로아는 마침내 루비를 손에 쥘 수 있었고 숲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크로아는 자신의 여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험과 루비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크로아는 이 숲의 전설을 널리 알려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용기와 순수를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인생의 루비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크로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는 숲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몽에는 라 리브르 카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카뮬은 다른 모든 토끼들보다 호기심이 많고 용감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이 숲은 신비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카뮬은 언제나 그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카뮬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작은 참새 피에르와 함께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카뮬의 열정적인 설득에 매료되어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아침 일찍 숲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그곳이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만큼이나 마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잎사귀는 빛나는 초록색으로 반짝였고 나뭇가지에서 신비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각의 나무와 돌에는 오래된 신화 속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놀라움에 감탄하며 숲 깊숙이 더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카밀과 피에르는 커다란 무지갯빛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무지개색의 물고기들이 장관을 이루며 헤엄치고 있었고 호숫가에는 황금으로 빛나는
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오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감한 여행자들이여. 저는 이 호수의 수호자이며 당신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뮬은 긴장과 흥분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무슨 임무인가요? 말씀해주세요. 수호자 오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남쪽 숲에는 오래된 마법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씨앗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씨앗이 없으면 마법의 숲 전체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그 씨앗을 찾아오기를 요청합니다. 카뮬과 피에르는 상의 끝에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호자 오리는 그들에게 씨앗을 찾기 위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마법의 나침반을 가져가도록 하세요. 나침반은 너희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두 친구는 나침반을 갖고 호수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중에는 땅속에서 자라는 빛나는 버섯과 말하는 꽃 같은 마법적인 장면들을 마주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모험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거기서 무기를 든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숲을 어둠 속에 빠뜨리려는 악명 높은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씨앗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숲의 마법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카뮬과 피에르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에 찼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나침반의 도움을 받으며 마법사를 물리치고 씨앗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카뮬은 주변의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마법사에게 맞섰습니다. 한편 피에르는 참새로서의 기동성을 활용해 마법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두 친구는 마침내 마법사의 소나기로부터 씨앗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법사의 힘은 점점 사라졌고 그는 숲에서 도망쳤습니다. 씨앗을 찾은 카뮬과 피에르는 기쁨에 차서 수호자 오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수호자는 그들을 칭찬하며 씨앗을 마법의 나무 아래 심도록 도왔습니다. 나무는 다시금 그 윤기를 되찾았고 숲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뮬과 피에르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에게 영웅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로도 카뮬과 피에르는 종종 마법의 숲을 방문하며 곳에서 더 많은 신비로운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이어졌습니다.